우리는 태어날 때 한 8살 정도 되면 이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주로 이제 8살부터 25세, 25년 동안은 배움의 기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제 배웠으면 25년 동안은 또 실천의 기간. 그래서, 우리가 실천을 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지혜와 노하우를 또 후배들한테 가르치고 익혀줘서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방송통신대학교의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온 거는 참 보람되고, 그래서 너무 영광된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생각과 저희 기업의 노하우를 좀 우리 후배들과 그리고 저 학생 여러분들에게, 동창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이라고 할 때 바로 사람인자죠. 사람인은 영혼과 육체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건강하면 되는 거죠. 그죠? 육체를 건강 단련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생은 뭐냐? 바로 소우변의 날일자예요. 그 뚱뚱한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조심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역사상에 제일 좀 멋있게 잘 살았다 하는 솔로몬 대왕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긴 그런 코헬렛이라는 전도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을 미워하지 말고 또 질투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모레 파티, 바로 늘 겸손하라. 인간은 운명적이다. 그렇죠? 겸허하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또 해결되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고, 그 마지막으로는 좀 그 전도서에 보면 현재를 즐겨라. 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상 보면 3가지 금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갈 때. 첫째가 뭡니까? 첫째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돈이죠. 네. 네, 그죠? 우선 2번째는요. 둘째는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에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소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즐길 수 있으면 즐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렇게 즐겁게 사는 거지만 오늘 제가 얘기할 부분은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은 뭐 하는 것이냐? 기업이 뭐냐고 보면 바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정지를 시키다. 무엇을 정지시키느냐? 바로 풀초자의 양양자입니다. 양떼가 풀이 많은 곳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기업이 경영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경영자가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아이템을 선정해야죠. 좋은 아이템. 이 시대는 뭐 해야 될까? 그죠? 지금 같으면 어떤 걸 유명합니까? 바로 AI라든지 챗봇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 예측이 경영자로서는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소비자를 알아야 돼요. 내가 만든 물건이 잘 팔릴 수 있는가, 안 팔리는가,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 소비자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직원들. 일하는 직원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일을 하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주들과 관계.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생산하고 싶어도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대주지 않으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창고도 못 짓고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 4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회사다 할 적은 뭡니까? 그 회사에 나온 품질이 좋다고 얘기해요. 품질은 바로 세 사람의 입이 좋다 그래야 돼요. 예. 첫 번째가 누구 입이냐? 물건을 사주는 고객 입입니다. 이 물건이 참 좋더라. 그래야 물건을 사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물건이 좋은데 돈을 투자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공장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주주들 입.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바로 내부 고객입니다. 누구냐? 일하는 직원들이 즐거워야 돼요. 진짜 내가 만든 물건이 자랑스럽다. 내가 최고로 잘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회사다. 그러면 좋은 물건이 만드는 것이고 품질이 좋다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좋은 회사는 품질이 좋은 회사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하느냐? 그게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1970년대는 바로 어떤 시대입니까? 이런 완트 시대에서 먹는 거 위주로 했어요. 1980년대는 이제 생활하는 게 뭐가 필요한가 리더 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합리화 시대. 그래서 크고 막 이렇게 불편한 것보다는 작은 게 좋다. 그래서 워크맨이 나온 거고, 획기적인 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1990년도에? 예. 그때 이제 나온 것이 맞습니다. 바로 IT, 인터넷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계 모든 정보를 1개월, 2개월, 3개월 듣던 것이 바로 어떻게 요즘 바로 3분, 3초 만에 들어요. 얼마나 빠른 세상입니까? 그게 이제 모든 것은 합리화적인 거. 그러다 그 다음 시대가 이제 바로 인터넷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바로 리스 시대입니다. 내가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만들고 이러면 5년, 10년 걸리잖아요. 이제 빌려서 하는 거예요. OEM 방식 해서. 그래서 화장품을 내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만 만드는 회사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소유의 개념에서 사용의 개념으로 변경되는 그런 리스 시대가 다가온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신뢰 시대가 옵니다. 한 사람이 10사람, 100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 우리나라에 이제 이건희 회장님의 이제 반도체 때문에 우리가 크게 이렇게 돼서 미국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바뀌니까 뭐가 됐습니까? 이제 네트워크 시대가 된 거예요. 공유의 시대. 예. 이게 바로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하는 거. 요즘 얘기하는 ESG 같은 이게 환경과 주주와 정부 같이 혼합하는 이런 시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 마케팅상으로 이렇게 보면 바로 디즈니랜드식 마케팅이래요. 고객을 감동시켜야 기업이 잘 될 수 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시대는 뭡니까? 바로 오가닉 비즈니스라는 새로운 시대예요. 지금 뭐냐? 고객자한테 덕이 돼야 된다. 이익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닥쳐옵니다. 우리가 주기는 어디게 됩니까? 주기는 바로 4년, 4년, 4년 해가지고 12년 주기라 그러거든요. 그 주기를 보면 4년은 생성기가 되고, 그 다음 4년은 성장기고, 그 다음 4년은 성숙기고, 그 다음 4년은 세태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요거를 잘 선택하기 힘들어요. 잘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있다가 또 망하고 그래요. 그게 이제 항상 그 사업은 생성기 때 시작하게 되면 돈이 많이 투자돼야 돼요. 그건 살아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생성기에 시작해야 된다고. 그래서 가치의 중심이 전에는 물건이었는데 물건이 이제 정보로 변하고 이제 또 사물에서 서로 연결이 되고 그다음 정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연결이 세상을 지배한다. 자, 그러면 우리 제니엘은 어떻게 성장했는가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부터 김포공항에서 근무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공항에서 군대 생활하고 끝나고 또 공항에서 근무했었는데 86 아시안 게임하고 88 또 올림픽을 제가 겪었어요. 그때 겪으면서 이제 제가 외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석학들도 있고 세계 유명한 재벌들도 오고 자가용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이제 그 VIP실에서 이제 잠시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진짜 한국이 너무나 많이 발전했다. 그 중에는 진짜 옛날 6.25 때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도 있고 여행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자기는 한국을 사랑하는데 좀 걱정이 된다. 그 교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앞으로 한국은 많이 변해야 되는데 그게 문화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우리 한국의 문화는 보니까 바로 군에 갔다 와서 남자들이
이제 직장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애들을 학교시키고, 뭐, 그 다음에 결혼시키는데, 예, 외국은 애들이 18세 되면 그냥 혼자서 뭐 결혼도 하고 지 혼자 이렇게 살도록 할 그런 문화인데 우리는 돌보는 문화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군에 갔다 와서 직장 생활하고 직장 생활할 때 생산성을 제일 많이 높일 수 있는 곳이 35살부터 만 45세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뭐 그런 사람들이 그 보면 이런 그 투자회사라든지 이런 핵심 요직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직장 생활 할 때 10년은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1만 번의 법칙 해가지고 이제 그렇듯이. 그런데 이제 실제로 돈이 필요한 거는 어떤 때예요? 바로 50대. 애들이 이제 대학 다닐 때,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 60대잖아요. 돈이 그때 필요한데 그 일은 생산성은 떨어지고 돈은 필요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노사분규가 일어날 수 있다. 그거를 대비해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대비합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은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남자들이 직장 생활할 때 생활성이 떨어지더라도 한 500만 원 받으면 그다음 나이 든 사람도 한 200만 원 받고 또 학생들도 아르바이트 해가 또 100만 원 받고 또 집에서 또 이렇게 보면 한 1000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생활이 더 윤택해지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또 이렇게 건강돼지는 거고 생각도 많아지고 여러분들 집에 가만히 있으면 꾸미기 싫잖아요. 그럼 오늘 이렇게 오면 그래도 드라이라도 한번 하고 세수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응? 예, 그와 같듯이 그 삶의 보람을 느끼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한국은 점차 어렵게 되고 그럼 누가 한국에서 생산을 하려고 그러겠냐 이거지. 회사 기업에. 근데 내가 제대하고 좀 있다 보니까 바로 그런 게 바로 닥쳤어요. 우리나라 그때 노사분규가 일어나가지고 뭐 중소기업 사장들 그죠? 막 그렇게 회사 뭐 노조 일어나고 뭐 하면서 기업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갔어요? 중국으로 다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일거리가 더 없어지게 되고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은 진짜 참 대단한 일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한 10년 정도 저도 이제 지났으니까 내 나름대로의 그 생을 살 수 있고 국가에 맞이할 수 있으니까 생각을 문득 들었어요. 여러분들 해외 나가면 고향 생각 나잖아요. 그리고 또 동남아 가면 우리가 잘 산다는 것도 이렇게 또 느끼지 않습니까? 그 외국인들하고 얘기하니까 국가관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특히 또 공항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원을 다시 간 겁니다. 가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어떻게 만들까 해서 이제 제가 그럼 인력을 어떻게 하면 효율화할 수 있을까 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인력 효율에 대한 논문을 제가 이제 쓰고 그거 쓰고 난 뒤에 제가 나도 이제 회사 그만둬야 되겠다. 내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어에 보면 A, B, C, D가 있어요. A는 알파벳의 첫 글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B는 뭡니까? B가 바로 부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제 태어나서. 그 다음 이제 C가 있고, 그 다음 D. 이제 D는 이제 드림이라고 딱. 드림, 꿈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B와 바로 D 사이에는 C가 있습니다. 바로 이 C가 뭐냐?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 것도 저하고 만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잖아요. 그죠? 다른 데 갈 수 있었는데 왔잖아요. 그런데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옛날 얘기해 보면 33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3분의 기회가 있다는 말을 많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가 뭐냐. 바로 기회의 선택. 예. 그죠? 찬스가. 아까 여러 가지 제가 경제 현황이 있을 때 제가 이제 바로 그런 시대에 했어요. 합리화 시대에서 렌터 시대 때 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예. 그걸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이런 그 변화가 어떤 변화를 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변화를. 예.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도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뭘 선택하느냐? 변화와 기회와 그 다음 도전할 시기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 부모님이에요. 왜 그래 좋은데 놔두고 그만둘라 그러냐. 그건 이제 우리 집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고 이제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거고. 그래서 과감하게 그만뒀습니다. 친구들도 막 그만두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만뒀는데, 이게 그만두고 난 뒤에 막상 보니까 뭐를 할까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기업에서 책이 나왔어요. 책자가 나왔는데, 우리 한국이 제일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거 같이 바로 IT를 잘한다는 게 성질이 급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바이오. 우리나라 사람이 젓가락이잖아요. 미국 사람 10개 집을 때 우리는 100개 집어요. 콩을.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잘하는 게 뭐냐? 교육. 교육열이 제일 높거든요. 그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유튜브가 전 세계에서 우리가 최고예요. 예.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여행입니다. 여러분들 춘화현상이라고 아세요? 한번 들어봤습니까? 우리나라 꽃이 세계에서 제일 예뻐요. 왜 예쁘냐 그러면 긴 겨울 동지 섣달에 꼭 참아있다 피어나니까 사시사철이 있기 때문에 꽃이 예쁜 거야. 우리나라 연산홍, 철쭉 얼마나 예뻐요. 예. 너무 예쁘잖아요. 외국 가면 이런 꽃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여행. 예. 그리고 제주도는 동남아 사람들이 하나의 환상의 섬입니다. 세계 어디 가도 저런 데 없거든요. 그리고 강원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요즘 또 저 남해안 천사섬 그래가지고 다 연결이 돼 있죠. 예. 그와 같이 여행.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이 진짜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이 지리적으로 바로 물류입니다. 공항은 우리 인천공항만 지금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는 공항이 없어요. 전 세계에. 일본의 나리타 공항도 보면 땅으로 조금씩 내려앉아요. 그리고 다른 홍콩이나 이런 데는 소음 때문에 공항을 더 지을 수가 없는 거고, 땅도 없고. 그런데 우리 영종도는 계속 지으면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이 활주로가 넓어졌는지. 제1청사, 2청사, 3청사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지을 수 있고. 더더욱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어쨌든 뭐 전 세계 무역은 중국하고 미국 쪽에 있지 않습니까? 제일 잘 사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물류 쪽이 인도양을 거쳐서 수에즈 운하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쉐이빙선이 발달하고 기후가 온난화되면 이게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제 소련 알래스카 쪽으로 해가 유럽으로 가니까 기간이 엄청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조건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의 코넬 대학교 조지 프리드럼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한국이 10년 내지 20년 사이에 통일이 되게 되면 한국이 세계의 기술 중심 국가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성격인 것 같아요. IT 한번 보세요. 그죠? 일본이 그렇게 많이 발달했지만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우리 삼성이나 LG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거 보면 충분하게 저는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거는 뭐 IT도 할 줄 모르고 바이오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은 뭐 교육하려고 그래도 그때 뭐 안 되는 거고, 여행은 더군다나 모르고, 그래서 이제 물류 쪽으로 한번 해보자. 제가 고항에 있었으니까 이제 세계 고항도 구경하고 이제 해외로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보스턴에 한 갔는데, 거기 이제 하버드 대학교하고 쭉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조그마한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의 킥백송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한 30년 전에. 거기에 보니까 직원들이 뭐 한 50명 정도 있는데 매출이 꽤 커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이 회사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가정주부들, 학생들, 또 뭐 집에 이렇게 직장을 구하기 전에 놓으시는 분들, 뭐 이런 사람들을 데이터를 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어디까지 배송할 수 있는 사람, 여기서 우리가 뭐 책상 같은 차가 있어야 되니까 차를 갖고 있는 사람, 또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는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하고 연초에 그 매출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자기네들 뭐, 한 1년에 100억 같으면 50억을 그
그 두 분에 그냥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트래픽 걸릴 때, 출퇴근할 때는 평소에 요금이 1.5배로 받고, 그리고 뭐 제가 뭐 집사람 생일인데 깜빡하고 잊어버렸다. 그 퇴근할 때 이제 전화하는 거야. 전화해가지고 한번 케이크하고 뭐 꽃다발 갖다 주면 그것도 2배 이래 받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데는 다 일을 하니까 미처 애기 기저귀를 챙길 수 없잖아요. 밤에 자다가 애가 울고 하면 기저귀 갈아주면 기저귀 없다 그러면 전화하면 그 회사가 밤 12시도 갖고 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앞으로 괜찮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도 뭐 일거리가 있어야 시작을 하죠. 암담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작한 게 뭐냐 그러면, 마침 내 친구가 은행에 근무했어요. 그 당시에 한 30년 전만 해도 신용카드 하나 갖고 계시면 큰 자랑이었어요. 아무나 안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신용카드 배달을 한번 해보겠느냐 해서 뭐든지 해야지 먹고 살라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얘기 듣고 난 뒤에 그때 우리 서울 시내가 12개 군가 그랬어요. 그래서 구별로 오토바이 한 대씩 사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은행이 자기네가 직접 하게 되면 한 장에 한 10,000원 이상 깨요. 왜냐 그러면 카드 양이 적으니까. 그죠? 여기 뭐 도봉구에 갔다가 강서구에 가면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제가 전부 다 카드사하고 이런 은행 걸 다 모으면 한 은행에 1,000장을 해도 10개 은행 같은 10,000장이니까 그 구별로 좀 이게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제가 한 거죠. 너가 실제로 들면 15,000원 드니까 나한테는 3,000원만 다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은행이 너무 좋다 그러지. 근데 이제 그때 우체국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 관계 때문에 사고가 나도 그렇게 보상을 못 받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야.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뭐 이게 5만 매, 10만 매 다니까 이게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래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또 이렇게 조금 제대로 못하고 해서 이제 바코드를 도입했어요. 제가 이게.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난 뒤에 이래 보니까 우리 직원이 자기 구역이 있으니까 뭐 여의도 지역 여기 있으면 여기 시내 여기 종로 지역이 있으면 이분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느 분은 이 회사에서 제 회사 가고 인사이동 된 거, 진급된 거, 어느 집은 식구가 몇 명이고 너무 잘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지금 칼국수 집이었다가 망해가지고 한정식으로 변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가만 들으니까, 이거 앞으로 요즘 같으면 내비게이션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걸 갖고 이런 지도 같은 거 하고 이런 걸 하면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져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시작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제 도로가 새로 뚫린 도로 있으면 거리가 오면 돈을 줬어요, 이제. 그걸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는 과정에 보니까 이게 이제 항공사진으로 하게 정부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포기를 했었는데 아마 제가 그때 IT를 알았으면 요즘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돈 좀 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포기하고 또 이제 은행에서 가만히 보니까 은행이 이제 연체가 쌓이니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받는가 보니까 은행 직원들도 받고 경찰 하다가 나오신 분들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사실 보면 연체는 연체 해봤던 사람이 잘 알아요. 그죠? 배고픈 거는 배고픈 사람이 잘 알아요. 배고파 봤던 사람이 알지. 배부른 사람은 배고픈 사람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서 그거 그렇게 하면 잘 안 될 거라고. 안 그래도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왜 내가 고압적으로 하니까 상대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야,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다. 군에 제대하고 시골 가서 일거리도 없고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이거 하면 걔들도 돈에 대한 거 알고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논문을 연체에 대한 논문을 다 이제 수급을 했어요. 국립중앙도서관에도 가고 책도 보고
그래서 쭉 보니까 뭐 대화하는 방법, 말하는 방법 이런 게 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이제 2권을 썼어요.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은행 가서 우리 직원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은행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진짜 잘하는 거야. 한 3, 4개월 됐는데 어떤 직원은 뭐 한 달에 뭐 몇천만 원 막 수고를 하는 거야. 다른 사람 100만 원도 못 하는데. 예. 그래서 이 직원이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이제 곰곰이 봤어요. 이 직원은 연체 그 날짜를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체가 3개월 미만에 있는 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해외 출장 갔다가 미처 돈을 입금 못 시키면 연체가 되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전화만 하면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좋은데, 야, 여기 3개월 미만 되는 거는 전화로 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은행에 하니까 은행은 좋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시작한 거야. 근데 예상률이 좋거든요. 그럼 우리는 우리들도 직원을 많이 채용해서 좋고,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콜센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좋으니까, 카드사도 하고, 은행도 하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쭉 나가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정부 기관까지, 예, 이렇게, 예, 다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해서 이제 전국으로 요즘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50만 명 정도 이렇게 콜센터에 일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은행이 이제 잔잔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당시에도 은행 직원이 서류 받고, 그다음 그걸 심사해가지고 돈을 내주니까, 이제 한두 번은 괜찮지만 우리가 보면 3년, 4년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 물이 고인다 그러죠. 썩는다 그러죠. 그럼 사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떡하나 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하고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은행이 주관이 되고 이제 우리는 같이 보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BPR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이거 서류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 서류가 정당한가 안 한가 이제 심사 확인하는 시스템 하고 그다음에 이상 없으면 돈을 내주고 그러니까 이게 세 사람이 안 짜면 도저히 이게 사고 일어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은행이 사고가 없죠. 예. 예. 지금 제가 이렇게 것이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연관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궁하고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고객이 어떻게 하면 덕이 되는가 그걸 판별하게 되면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 이제 일본에 가서 리치 학관에 가서 배워서 간병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제조 요즘 물류 창고 우리가 이제 전투기 수리부터 항공기 정비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럼 저는 사람을 어떻게 했나 그러면 첫째 사람 뽑을 때는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인간성을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고 그래서 그런 걸 보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부모자한테 효도하는가 안 하는가 효도 두 번째는 희생과 봉사할 수 있는가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밝고 긍정적인 사람인가 그래서 무죄칠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돈이 안 들고도 다른 사람한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게 첫째가 뭐예요? 안시입니다. 진짜 사람은 눈이 보배라고 눈이 총명하고 맑은 사람인가 두 번째는 말하는 그 말투 자체가 감사한 표현이 있는가, 고맙다는 표현이 있는가,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환식, 얼굴이 밝아야 되는 게. 예. 여러분들 똑같이 있는데 웃는 인상이 저한테 떡을 더 주려고 그러지, 그죠? 쉰기를 내면 가다가도 돌아오듯이. 그렇죠. 환식. 그 다음에 이제 심시. 마음이 진짜, 우리가 얼굴 할 때 얼은 뭡니까? 그 사람의 내면적인 거잖아요. 굴이 이제 통해서 보이는 거.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마음이 착각하는 거 보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자시입니다. 자시. 양보할 줄 아는 사람. 자리를 양보해 준 거가. 그 다음 신시.
신씨는 봉사할 줄 아는 사람, 무거운 물건을 들어준다든지 자리를 또 이렇게 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신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철씨예요. 적극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게 되면 이게 좀 곤란해. 일을 안 시키는 거죠. 적극적으로. 예.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특히 제가 이제 신입사원자한테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효도하는 거거든요. 그럼 효도한 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효도하는가 안 하는가? 저는 부모의 그 이름을 써보라 그래요. 하문으로 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 이름을 써보라 그래요. 그리고 생일이 언제냐고, 부모님 생일이 언제냐고 물어봐요. 예. 한문을 쓰고 부모님 생일 아는 정도 같으면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생일날 뭐 했느냐고 물어봐요. 생일날.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요. 뭐 밥 먹자 그래가 가족끼리 밥 먹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용돈 좀 드렸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로 그래요. 우리 아버님이 진짜 신발이 옛날 구두가 몇십 년 전 거 막 유행도 오래되고 신발이 다 뺏겨지고 그래서 신발을 하나 사드렸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경영자 입장에서 누구를 뽑겠습니까? 신발을 뽑겠죠. 뭐 돈 주는 것도 좋아하긴 하겠지만은, 왜냐 그러면 이런 사람은 관찰력이 있으니까 뽑아가지고 혼자 일만 가르쳐주면 자기 혼자서 알아서 다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 경력사원을 뽑을 적에는 저는 이렇게 뽑아요. 최근에 2년 동안에 그 회사 근무하면서 힘들었던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도 한 3가지 타입으로 나와요. 첫 번째 타입은 뭐가 나오느냐? 힘들었던 일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속으로 나 그래요. 힘들었던 일이 없는데 왜 그만뒀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해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입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뭐 하려고 그랬는데 회사가 돈이 없어 못하고, 뭐 우리 사장님이 쫀쫀해서 못하고 남을 택하는 사람. 자기보다 남을 찾고 이렇게 이유를 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나중에 안 되면 전부 다 조상 탓하는 사람이에요. 남만 탓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만둔 이유는 진짜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맡아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제가 미숙해가지고 좀 실패해서 도저히 회사 있기 어려워서 제가 그만뒀습니다. 만약에 저를 뽑아주면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제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죠? 실패를 해본 사람은 또 성공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저는 우리 방송통신대에 있는 동문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진짜 어려운 데서 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을 아니까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은 뭡니까? 성공할 수 있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사람 뽑으면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좋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좋은 사람은 저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좋은 사람은. 그래서 옳은 사람, 옳은 일도 쓰고. 그 다음 착한 사람은 뭐냐?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 우리가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대로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안 돼요. 예.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미자예요. 이건 뭐냐? 봉사할 줄 아는 사람,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예. 우리가 보면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르치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조금 부정적인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해도 훨씬 덕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우호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런 사람이 제가 그동안에 쭉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 보니까 바로 효도하는 사람이더라.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은 동료가 어려울 때 같이 일도 해주고 같이 또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더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회사는 무엇인가? 또 왜 내가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일하면 좋을 건가. 그 외에 이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목표와 회사의 목표가 맞는가. 또 이런 것을 또 이제 경험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입 사원들이 입사할 때 뭐를 자기 스스로 검증을 하라 그래요. 뭐를 검증하느냐. 솔직하게 너의 그 질문을 하면라. 너 본인한테 나의 가치관이 기업의 목표 달성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없는가 물어보라. 그다음 두 번째는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하고 내 가치관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체크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그 가치관을 좀 수정한다 그러면 내가 수정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고 그렇게 입사해 주면 좋겠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원래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조회는 직원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원들이 스스로 PT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걸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회사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의 생각, 취미 그리고 자기가 불편했던 좀 잘할 수 있는 거 자기를 알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료조회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진행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수요 MBA는 이거는 진짜 우리 회사에 큰 덕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중간 관리자가 되면 3가지 분야를 2시간 이상 강의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이렇게 깨우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야, 뭐 내가 기획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의 기획은 어떻게 하고 기획의 그거는 어떻고 뭐 또 쫙 이제 기획에 대한 거는 박사가 되도록 이제 강의를 하고 질문을 하니까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앞으로 회사를 위해서 하고 싶은 곳, 나는 판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판매에 대해서 뭐, 나는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겠다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리더십. 이제 간부가 되게 되니까 리더십에 3가지는 이제 1년에 한 번 내지 2번은 꼭 강의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껴요. 그 다음에 원래 세미나는 자기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불편했던 거, 고쳐야 될 거, 이런 것을 이제 토론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사례 발표도 하고 이런 기회를 이제 잡는 거고. 그 다음에 CEO 메시지는 바로 회사의 정책이나, 저희도 이제 회사가 한 10몇 개 되니까 그거를 직원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직원들이, 우리 CEO는 어떤 생각이 갖고 있는가, 그걸 알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그에 이제 뭐 계층별로, 핵심 역량 강화 훈련도 있고, 뭐, 책은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읽고 이제 독서 토론을 쓸 수 있도록, 그에 이제 승진자 과정이라든지 멘토링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교육이 필요한가. 우리가 2002년도 올림픽 할 때, 그때 감독을 히딩크 씨를 영입을 했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막, 못한다고 막 사람들이 뭐, 좀 심하게, 그죠? 언론에서도 좀 꾸짖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그죠? 세계 4위나 했잖아요. 그 저력이 뭘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전에 분들은 주로 보면 기술을 많이 가르쳤는데 이분은 기술보다도 기본기를 많이 가르쳤어요. 그 기술은 그 사람에 따라 다 틀리니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해외에 막, 매덕길에 가지고 막 이렇게 전사로 나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한국의 이런 그 축구를 업시키는 그 좋은 계기가 되듯이 교육이 바로 그렇게 돼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키고 다 된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회사는 직원들을 고용했으면 직원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밀어줘야 돼요. 그게 기업입니다. 그래야 같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뭘 하느냐? 목표를 세워라. 그 디즐리의 리더십 교육 과정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원하는 삶을 계획하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삶을 계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주어진 대로 살게 된다. 이 말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냐 그러면 내 인생을 주인같이 살 수 있냐? 안 그러면 무엇으로 살 거냐 이거예요. 주인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번에 뭐 이렇게 농토를 요거를 사고, 그 다음 요거 사게 되면 뭐를 사게 되고, 뭐 짓고 되고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뭐 있으면 시키는 것만 하게 되니까, 응? 목표가 없으면 바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꼭 목표를 세워라. 그렇게 이제 하고. 저는 사실 이제 이 직장 생활 하면서 내가 과연 뭐를 할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 회사 하기 전에 제가 손으로 옛날에 쓴 게 있어요. 그래서 바라보며 나의 목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는 어디까지 하고,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 돈을 얼마나 모으고, 회사를 몇 개 만들고, 쭉 계획을 세우고, 하루에 이제 일과표도 해가지고, 5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그래서 이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건 아직도 5시 반부터 밤 11시에 잠을 자요. 예.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도 와요. 11시인데 11시 전에 이제 와서 또 내가 한 보통 보면 이제 9시 뉴스 보고 그다음 책을 좀 1시간 반 정도 봐요. 그래서 빨리 끝나고 될 수 있는데 8시, 9시 전에 끝나고 집에 와서 이제 책 보고 이러니까 4시간이 많이 활용이 되는 거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100% 다 만족하기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거인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바라봄의 나의 목표를 작성을 한다는 것이 이제 간접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꼭 회사에 뭐 왔으니까 매출액 얼마, 뭐 이익 얼마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 스스로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 목표를 세우고 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이거 매년 우리는 이거를 이제 연간일에 하고 매년 해요. 또 1년 동안 해가 내가 반성하고 잘했나 못했나 하고 부족한 건 또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쑥스러워하지만은 지금은 자랑스럽게 해요. 예,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다 이렇게 자기 건강은 어떻게 하면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건가. 뭐 하루에 어떻게 하고 몇 세 때는 뭐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 능력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나는 무슨 공부를 하고 뭐 하고 언제 뭘 하고 이런 게 그다음에 이제 가족하고의 그 어떤 생활. 가족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가족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름대로 이제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돈이 있어야 좀 살 수 있으니까. 재산 형성을 나는 어떻게 한다. 언제 집을 사고 언제 내가 그만두고는 진짜 저 푸른 초원에 집을 짓고 커피 마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겠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회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꼭 돈 벌어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평소에도 조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옛날 대통령의 그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이거 보면 중요한 일은 좀처럼 급하지 않다. 그리고 급한 일은 좀처럼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일하는 사람은 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 없이 일하는 사람은 바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보문고나 어디 가도 제가 한 15년 전에 책을 썼습니다. 무슨 책을 썼나? 흔들의자에서 일하지 마라. 여러분 치마 아마 나올 겁니다. 이 보면 이런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대가 바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성과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목표가 없이 그냥 시키는 것만 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게 되면 꼭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우리가 뭐 내가 조그만 가게를 하든 안 그러면 회사에서 생활을 하든 요 11가지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진짜 공을 들여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절차탁마란 말이 있는데 이런 마음에서 시작해야 된다. 우리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조각가 및 그림 그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미켈란젤로라고 하죠. 그죠? 그분이 그 로마 성당에 가면 천장에 그림도 다 그려져 있고 그분은 조각할 때 이런 생각을 갖고 했답니다. 이 돌 속에 내가 사랑하는 천사가 들어있는데 이 천사 아기를 빨리 꺼내야 된다. 그래야 이 천사 아기가
밝은 모습을 갖고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밤을 새고, 그리고 그 아픈 눈도 멀어가지고 그러면서도 조각을 했다는 얘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원석이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리더자는 에반젤리스트가 되라.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영업을 하게 되면 내한테 덕이 있지만 이 전도사가 되게 되면 상대한테 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하는 말을 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디테일을 챙겨라. 이 말이 뭐냐 그러면 내가 우리 직원들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일이 언젠지, 그리고 애가 학교에 들어갔는지,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지 관심을 갖고 항상 있어라.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일도 있어요. 애완견까지 챙겨라. 잘 있는가. 예. 그만큼 관심을 가져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훌륭한 일에 책임자나 이런 사람들은 직원이 이제 야근을 하고 매날 며칠 힘들었으면 너 이렇게 회사를 위해서 참 힘들었는데 너 가족들하고 같이 뷔페라도 가라고 뷔페 식권이라도 주는 그런 그 어떤 아랑도 베풀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또 끊임없이 발탁하라는 말은 내가 이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까이에서도 보고 멀리에서도 보고 또 이제 힘든 일도 한번 시켜보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창의적인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또 그것도 보고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부여하고 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바로 내가 채용했으면 믿고 사랑을 보여줘라. 우리 그 삼성이 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채용할 때는 까다롭게 보지만은 채용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믿어라. 그죠? 예. 그게 바로 이병철 회장님의 생각이었는데, 예. 우리 그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가 IBM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준 회사예요. 근데 지금은 IBM은 연간 작년에 보니까 148조 매출을 올렸고, 마이크로소프트는 3,019조예요. 그러니까 납품을 해주는 회사보다 20배나 더 컸어요. 한 20년 만에. 이게 이제 바로 뭐냐. 바로 말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때 직원들이 좋은 생각 갖고, 이거 사장님 이게 해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야, 그거 옛날에 해봤어. 그거 안 될 거야, 임마.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간이 틀리잖아요. 그때는 일일이 은행 가서 전표를 썼는데 요즘 뭐 그냥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으로 착안하는 시대인데 완전히 틀리죠. 그죠? 네. 그래서 빌 게이츠는 항상 직원들이 얘기할 때 무슨 얘기하면 리얼리, 야, 그거 진실이냐? 들어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야,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그거 어떤 아이디어냐? 누가 아이디어를 썼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엔데다 해피니스. 야, 이거 잘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좋은 일이 날 수 있겠다. 하는 이렇게 우리나라 이름 뭐라 그래? 후렴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좀 잘하는 사람이 지금 박수 쳐주고, 그럼 신바람이 나잖아요. 그럼 뭐, 얘기가 막 신바람 있게 하는데, 얘기 들어도, 그냥, 니네 얘기해라. 나는 그냥 잘게. 이렇게 해버리면, 얘기하는 사람이 기운이 팍 빠져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조그만한 이런 말 한마디가 진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기업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항상 일관성 있게 메시지를 전달해라. 우리가 이래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변자가 보면 실사변이거든요. 실사변은 이게 삼수변하고 같아요. 세 번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세 번 더 얘기하면 그때는 이제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요 앞에 호랑이 나타나서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미친 사람 아니냐? 호랑이가 나타나고 그러면, 에이, 그럼 조금 이상한 사람이야. 그리고 세 번 더 얘기해도, 에이, 그건 대낮에 그럴 리 있겠어. 그런다고. 네 번째 얘기하면, 진짠가? 이제 다섯 번 얘기하면, 사람들 가는 거 보면 진짜 같으네. 여섯 분 이제 한번, 야, 진짜 뭐야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어떤 얘기 할 때는 최소한 6번 해야 변해요. 근데 어떤 회사 광고하는 거 보면 한 번, 몇 번 하고 안 한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래요? 그 회사 망했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해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 잘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회사 문 닫아줄 뻔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성과를 내는 사람도 표창을 주고 뭐 잘해야 되지만은 조기 출근한다든지 솔선수범하는 사람도 인정을 해줘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대의와 사명을 펼쳐 보여라.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왜 일을 하는가, 그리고 존재 이유, 핵심 가치 등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이 중요한 게 뭐냐, 적을 만들어야 돼요. 적을 하니까 무슨 적 이렇게 생각하죠. 응? 적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식당을 한다. 그러면 적이 누구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을 적을 만들어야죠. 배고픈 사람을 업도를 하는 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도 많이 주고 맛있게 해줘야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유명한 사람. 커피도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1,500원짜리 커피. 다른 데 5,000원 주고 하는데 커피 먹고 쓰는 사람을 적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사기해가지고 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종원 씨가 하는 그 보면 무한리필이 많아요. 배고픈 사람 고기 많이 먹어라. 이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조금 말을 잘못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하면 끝나요. 그런데 요즘 보면 실수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사건이 커져가지고 자꾸 문제가 이렇게 거짓말도요. 하게 되면 자꾸 커져요. 남편이 술 먹고 늦게 왔다고 해가지고 왜 늦게 왔냐 다고치게 되면 한두 번 뭐 그거 해요. 거짓말 해요. 그럼 나중에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너무 다고치면 안 된다. 그죠? 사생활도 보호해주고 좀 인정을 해주라. 그렇게 해줘. 그리고 모르는 척하고 좀 넘어가주는 그런 아량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문화를 창조해라. 그죠? 네. 우리가 아까 이제 그 바라봄의 나의 목표, 이거 문화가 없으면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 하라 그러면 부끄러워서 하겠어요? 그걸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겠습니까? 절대 못 해요. 네. 내 사생활인데, 그러고. 요즘 특히나 더 하잖아요. 근데 문화가 그렇게 형성되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문화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일을 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해라. 이게 뭐냐 그러면 전쟁터에 가는데 무기 없이 가라 그러면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약회사도 만들어요. 감기약 한 번 먹으면 딱 좋은 감기약이 있어야 제약회사 영업사원도 가가지고 물론 약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뭐 하러 갑니까? 감기 챈 사람은 감기 안 치도록 빨리 좀 낫기 위해 가지고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도와주러 가는 게 기분 좋겠어요? 판매하러 가는 게 기분 좋겠어요? 도와주러 가는 내가 자신감이 있잖아. 그죠? 그렇게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무브먼트가 되거라.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꾸 도전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바로 보면 옛날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랬죠. 자식과 아들 빼고 다 바꾸라. 다 바꾸라. 그래서 매기 이론이 생겨요. 미꾸라지만 가만하게 되면 그 미꾸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자기를 공격하지 않으니까 먹는 것도 싫고 그냥 흐물흐물하게 사는 건지 죽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메기 한 마리 넣으면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막 요새치게 되면 결국은 미꾸라지가 맛있고 그죠? 열심히 오래 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요. 편안하게 있으면 자꾸 늘어진다는 말 많이 들었죠. 시골에 가면 자고 싶고 뭐 자꾸 이렇게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또 눕고 싶고 누우면 어떻게 돼요? 눈 감고 싶고 그러다 계속 누우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매기를 집어넣어서 자꾸 해야 돼요. 이것도 해보라 저것도 해보라 그래서 해서 생동감 있게 해야 됩니다. 자전거를 막 빨리 타는데 섣부르면 어떻게 해요? 넘어져 버려요. 그와 똑같은 것이 바로 조직이고 기업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끝으로 우리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과 그리고 가정의 건강을 빌면서 오늘 이렇게 들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